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잇따라 기승을 부리자 시공사가 방역 지원에 나서는 등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부산 곳곳에서 혹파리떼가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 파악은 어려워 입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은 입주민 사이에서 혹파리떼 출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 혹파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세대는 무려 140세대. A건설은 옵션으로 제공된 가구 원목에서 파리알이 부화한 걸로 보고 정확한 유입 경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브랜드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곳곳에서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혹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구와 기장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혹파리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구 용호동에서, 2년 전에는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혹파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혹파리는 중국이나 인도에 주로 서식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 야생에서 채집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10년대부터 신축 아파트 등 실내에서 매년 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정 자재로 만든 가구에서 나오고 있어 가구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박선재 연구관입니다. 정확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티클 보드, 수화기 가구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탈세하고 금융권과 공무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와 금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와 수수 등 1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건설사 대표 A씨를 비롯한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7억 원을 빼돌리고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자금 40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40억 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등 이들이 유용한 회사 돈은 17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권과 공무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 중인 은행 임직원에게 3년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은행은 대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양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승인이 빨리 나도록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청탁을 하는가 하면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뿌리고 특혜를 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이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최고위원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해찬 TV 라이브 방송을 하다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그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인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가 제작 중인 엑스포 유치 백서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등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도심터널 입구에 꾀끼 깡골 끈이란 문구를 설치해 빈축을 산 부산시설공단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시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데 대해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설치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시설공단이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에 설치한 해당 문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아침 8시쯤 시내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진구 부암동을 지나는 한 시내버스에 출동해 기사 A씨에 대한 음주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숙취로 인해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체열을 요구했고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0km 넘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인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3시 반쯤 해운대구 자신의 집까지 음주 상태로 13km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6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